이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대기업이 사용하는 약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자살골과 같다는 점입니다. IT 기업 전문 변호사 민태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기업 IT 사내 변호사로서 여러 스타트업들의 자문을 맡아온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소송당하는 의외의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바로 홈페이지 이용약관 부분이에요. 제 이력은 더보기란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한창 사업이 커질 때 생각지도 못한 부분 때문에 추락하는 일은 피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민태호 변호사님과 통화 내역을 다 뽑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1심 판결도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아마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가입할 때 이용약관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신경 써야 돼? 그걸 잘 해놓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홈페이지 제작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용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표준약관이라는 이름으로 약관이나 계약서를 무료 제공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어딘가에서 제공하는 이용약관을 갖다 쓰는 것이 스타트업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 법적으로 민원이나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일이 커지게 됩니다. 이용약관은 회원과의 약속이자 계약서로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용약관은 그냥 갖다 쓰면 안 되겠죠? 따라서 오늘은 스타트업 실정에 맞는 이용약관 작성과 검토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려는 사업이 크몽이나 배달의 민족처럼 서비스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내가 직접 비타민을 정기 배송해준다거나 해서 회원들만 있으면 되는 사업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한 가지 꿀팁을 드려보면요. 후자처럼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크몽이나 배달의 민족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필요한 판매 중개 플랫폼의 경우에는 통신 판매 중개자로서 구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을 넣어두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려는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일이 쉬워집니다. 내 사업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경쟁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디인지 파악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경쟁사가 현재 처해 있는 법적 문제점이나 실행상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해서 이용약관에 적절히 반영해 놓으면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한 수 앞서서 미리 방어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내가 하려는 사업이 그레이 영역에 속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레이 영역이란 단어에서도 직감할 수 있듯이 불법과 합법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진 사업을 뜻하는데요. 만약 내 사업이 그레이 영역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서비스나 관련 시장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이용약관을 짜야 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대기업이 사용하는 약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자살골과 같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은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 회사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에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책임질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대기업 약관을 따라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요. 스타트업이라면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약관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자주 변경되는 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용약관이 변경될 경우 일주일 전에 개정사항을 알려라. 만약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한 달 전에 알려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스타트업에게 그야말로 부담일 거예요. 스타트업의 경우 유연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이나 환불 정책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용약관을 일일이 반영하고 회원들에게 전부 다 알리는 건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처음부터 이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이용약관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회원이 작성한 콘텐츠, 활용할 수 있는 이용약관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콘텐츠는 그 콘텐츠를 작성한 자의 지적 재산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회원이 우리 홈페이지에 글을 썼다고 하여 그 글이 우리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적재산권은 회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회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가져다 쓰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고소를 당하는 회사도 정말 많아요. 그렇다면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은 마케팅에도 활용 못하고 모두 포기해야 할까요?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열쇠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회원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회원이나 소비자가 올리는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서비스 홍보에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 즉 조화를 찾아서 약관에 잘 반영해야 합니다.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회원 가입 시 게시글을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고객들에게는 추가 혜택을 준다거나 우수 고객 혹은 서포터즈로 임명해 준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회사와 회원들 모두 윈윈이 되는 지점을 찾아 약관에 반영해 놓는다면 가속도가 붙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용약관 작성을 전문가에게 부탁할 경우 IT 업계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용약관을 쓸 때는 IT 관련 법령이나 위치정보, 개인정보, 가명정보, 광고성 정보 전송 등 많은 부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한 줄을 작성해도 수십 개의 많은 정보를 고려해서 쓰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용약관을 다루는 분들 중에서 IT 관련 법령에 많이 취약한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이용약관 작성을 전문가분들에게 맡기실 때에는 IT 관련 법령에 능숙한 전문가인지를 충분히 확인하여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은 어디서 차이가 생기는지를 말씀드리며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홈페이지 이용약관은 당장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번거로운 일로 생각되시겠지만 쭉쭉 치고 올라가는 사업을 위해서는 서비스 론칭을 위한 필수사항 이용약관 작성이 그 첫걸음이므로 처음에 조금 신경 써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 폭풍 성장에 가속을 붙여드리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기업 IT 전문 변호사 민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